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7일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12운성에 대한 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 저 12운성이 제가 간혹 올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이걸 조금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12운성의 절제에 대한 내용으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조금 내용은 조금 좀 짧긴 하겠지만 힌트를 얻어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조금 제가 어찌 보면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제 얘기 속에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연수 공부할 때 좀 참고로 해 나가면 자기만의 그런 정리가 좀 되지 싶습니다. 명식을 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12운성이라 하는 이 관법, 그죠? 보는 어떤 하나의 도구죠, 그죠? 이것도 뭐 도구가 됩니다. 명리에서는 상당히 그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좀 도구가 되고 12운성을 보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보지 않고 사주를 보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12운성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지적 관계에서는 12운성에 대한 작용력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명리가 풀리지 않죠. 거의 뭐 절대적인 위치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볼 것이냐의 방법이나 또 원칙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혼돈이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을 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제가 옳다 안 옳다 뭐 이런 관점으로 또 제가 막 말씀을 드리면 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절지라는 위치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 위치적으로는 뭐 양간만 일단 많으니까 양간만 봐도 되고 사, 신, 해, 그다음에 인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통 양간들은 반대 작용해서 이제 절을 맞이하죠. 여기서는 간목, 여기서는 이제 경금이 절지가 되고 수에서는 이제 병화가 그죠? 절지가 됩니다. 보통 절이라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다 끊겼다라는 의미가 됐죠. 단어 이 산적 의미는 끊겼다 뭐 이런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끊기고 나면 이제 새롭게 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새롭게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그 전의 단계와 단절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죠. 그러면 그 전의 단계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양간이라 하는 이 양간의 특성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양간은 대략 기세를 이끌어 가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기세입니다.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각각의 이 네 가지의 그 식간들이 하는 역할이 또 이제 다 다를 겁니다. 임수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끌어 가냐면 대략 금이라는 것을 이끌어 가죠. 그다음에 간목이라는 것은 수를 이끌어 갑니다. 그다음에 병화라는 것은 목을 이끌고 경금이라는 것은 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죠. 그죠? 요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절지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단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단계를 이제 에 완전하게 끊겼기 때문에 '새롭게 이루어 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이 자리에서. 그러니 다음 단계로 했을 때 수라는 것을 다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단계의 첫 단추를 이제 끼우는 단계가 바로 이 12운성에는 절지라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이 양간들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작용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계절에서 이 양간들이 가지는 어떤 작용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신강신약을 따지게 되면 가장 어찌 보면 약한 자리가 되죠. 그 근이 끊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부적인 측면으로 이걸 갖다가 보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거에 대한 생조를 바라게 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성의 관계에서 생조받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리에서 생조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인월의 경금이라는 요런 자리가 되죠. 그죠? 요런 자리에서는 이 경금이라는 것이 인월에서 절지가 되었는데 이런 데서는 생조를 받을 때는 이제 이 토의 생조를 받는 것으로 가야 되죠. 끊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육신적 관계로만 따진다면 이제 이게 인성이 작용이 되긴 하는데 이런 작용에서 무조건 이 토의 작용에 의해서 경금이 이루어진다라는 지려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병화도 만약에 해월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이 목이라는 오행을 다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자기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갑이 장생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어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해에서는 이 갑이라는 이 작용력, 이 장생하고 이 인에서는 병화가 장생하고 사에서는 이 경금이 장생하죠. 이제 그다음에 신에서는 다시 임수가 장생하게 됩니다. 이 수라는 것이 생기고 해월에는 갑이라는 게 생기고 해월에는 갑이라는 게 생기고 인에서는 병화라는 게 생기고 또 사월에서는 경금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절지로 맞이했던 것들은 이 작용력을 다시 이끌어서 가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이 그 작용력을 갖다가 시작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겼던 자리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명식을 볼 때 이 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을 관찰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절지에 들어간 일간에 뭐 예를 들어서 신월에 갑목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갑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절지에 의해서 식신이라 하는 병화의 작용은 줄이고 임수의 작용, 즉 임수라 하는 것의 작용력의 관계성을 우선해야 된다, 우선하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 절지에서 있는 양간들의 작용력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요렇게 예를 들어 요렇게 설명해 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사주로 볼 때도 절지에 임했을 때 과연 그 일간이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느냐, 추구하고 방향을 잡아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서게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것이 결국 12운수를 보는 핵심이 됩니다. 기준을 잡아주는 거. 일간이 절지했을 때, 물론 모든 이 식간들은 자리마다, 12가지의 자리마다 고유한 12운수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 구조 안에서 그 일간이 가지는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나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잘 따지고 생각을 해 봐야지 사주를 볼 때 '아 이 일간은 어느 방향을 쫓아가서 이루려고 하는구나. 또 어떤 작용을 하는구나.' 식신생재를 하더라도 식신으로 재를 만드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재성으로서 그 식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냐 관을 써서 재를 버는 사람이냐 재성으로서 관을 이루는 사람이냐 이런 식의 방향성도 모두 이 12운성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지 하나로만 가지고서 대략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거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으신 분은 요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그냥 궁금했던 점을 아주 그냥 딱 걷어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보시고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2월 27일 하루 마무리하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다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